제가 이제 유권자의 관점에서 좀 하나 그냥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제 그냥 느낌인데 네. 지방선거의 꽃이 서울시장인데 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느낌이 뭐냐면은 이상하게 그 역대의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당한 그 존재감이 있었고 거물이 이게 되셨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번에 네. 보면 거의 유권자로서는 존재감이 굉장히 없고 가장 약체 후보가 등장했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은 가장 악질적인 서울시장하고 지금 만나서 그걸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또 뭐 부자 몸조심하듯이 선거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뭐 상당히 그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라고도 하고 선거가 막판에 되면 그런 양상을 띠기도 하는데 최근에 그 우리 오세훈 그 시장이 서울 어디죠?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상한 무슨 그 집총 무슨 그런 것들도 큰 아, 그게 뭐였더라? 예. 무슨 정원인가? 예, 뭐 정원? 감사의 정원인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상한 감사의 정원. 전쟁 상징물을 그냥 쫙 세워놓으면서 거의 똥을 뿌리듯이 그러고 이제 그런 짓까지 오세훈 시장이 좀 하는데 이상해지고 있어요. 예. 점점. 그런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이게 서울 시민들은 글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좀 이 정원호 후보가 확실하게 이 시점에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 뭔가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해야 뭔가 되는 거라고 보세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예. 제가 좀 불안해요. 예. 네, 그죠? 예. 그 오세훈 시장한테 화가 났는데 지금 정원호 후보가 하고 있는 이 선거 전략을 봐보면 너무 화가 좀 나거든요, 사실은. 그 뭐냐 하면 그 서울 시민들 특징이 이게 좀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이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콧대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래서 어쨌든 이 똘똘해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 성향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하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박원순 스타일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더분하고 네. 좀 이렇게 좀 순박하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냐? 그거는 한 2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런 유형이 인기가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네. 지금 적어도 서울에서는요. 네. 제가 서울이 지금 국제 도시가 된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지금이. 그것이 이제 한참 전 얘기고 지금 서울은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제 도시로서의 배고픔. 네.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건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때도 그런 게 별로 없었고 네. 오세훈 때도 그런 게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둘이 합해가지고 거의 한 20년간 네. 그런 걸 못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메트로폴리탄인데 그렇죠. 그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외국을 많이 다니시겠어요. 네. 뭐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이 어떤 그 열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하면 어쨌든 대선 주자의 뭐 거기에 오르잖아요. 급으로 얘기가 네. 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국무회의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관감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장관감, 그러니까 국무회의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설득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뭔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가려운 걸 긁어줄 수 있는 역량을 좀 선보여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보이다 그렇죠.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거든요. 일단 근데 사이즈도 작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제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한방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이게 아마 사고가 날까봐 네. 본인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하고 네. 그 어떤 주변의 그 대변인이라든가 어떤 의원들 통해서 많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 시대하고 잘 안 맞는데 그 감각이.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그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전달해야 예, 돼요. 대통령도 다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회의도 밤에 개방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막 생중계 예. 그런 거를 원해요, 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뭐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중요한 거를 본인이 직접 좀 해야 되고 중요한 논쟁을 본인이 직접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철골 문제도 네.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위에서 막 서로 공방을 해요. 네. 국힘. 근데 네. 그 공방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건 영향 안 미쳐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국회 공방으로 끝나는 네. 거거든요. 그게 그 정원호 후보의 그 어떤 표로 연결이 되려면 정원호 후보가 공방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자기 표로 연결.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그 공방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오세훈의 잘못이었어라고 결론이 안 나도 돼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선거 국면이고 이거는요. 네. 우리가 지금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재판하는 게 아니고 네. 이 결론이 지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저걸 문제 제기하는 과정 그리고 저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네. 보면서 저걸 돌파하는 돌파력이 있구나 하는 네. 걸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저걸 문제 제기하고 끌고 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으로서 네. 저것을 끌고 가면서 리딩하는 리더십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결과를 본인이 꼭 도출해내려고 할 필요가 네. 없다는 거죠. 제 얘기. 그러니까 담론의 제기자가 돼야 되고 담론의 생산자가 돼야 되고 동시에 어떤 정치인의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을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게 서울시장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게 거의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영에 대해서. 결과를 본인이 이거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논쟁이야. 예. 이거는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논쟁이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겠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매니징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은 그 정도 역량이 돼요. 그걸 그렇죠. 판단할 역량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그거 외에도 저는 이제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서울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 부동산 문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서 지금 되게 힘든 게 전월세 문제. 네. 이거는 되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되게 예민한 문제라서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끼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이거든요. 네. 이거는 본인이 아마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네. 뭐 이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에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월세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렵고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난 지 되게 오래됐고 네. 공급 부족이 그리고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월세로 전환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네. 월세도 또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공급 부족의 문제인데 네. 공급 부족이 일어난 지는 꽤 됐죠. 근데 서울이라는 게 서울 안에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있죠. 근데 네. 이거는 이재명 정부하고 꼭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네. 게. 근데 아마도 서울시장을 하려면 그걸 어느 정도는 공적인 부분에 공적 이익을 공유를 하는 걸 더 하더라도 활성화 네.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아마 그 정원호 후보도 그건 활성화 나는 하겠다고 얘기했을 거로 알고 네. 있고요. 주민들이 약간 이해관계가 또 관련되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이 꼭 뭐 정부 전체 그렇죠. 전국하고 똑같이 네, 가야 그렇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하면 외곽이라든가 서울 곳곳에 보면요. 오래된 오피스 빌딩들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들이 공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오피스 빌딩을 이제는 전환을 빨리빨리 해줘서 네.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빨리 용도 전환을 하거나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활성화시키면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한테 빨리빨리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그런 오래된 이제 상가들을 증축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거를 공공하고 나누면 되거든요. 네. SH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아닌데요. 네. 근데 서울 시민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원호 후보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정부하고 어떤 작은 어떤 그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네. 생각이 꼭 같지 않을 수도 네. 있다. 네. 응? 하지만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 네. 나는 서울 시민을 네. 대변할 거기 때문에 내가 여당 후보라서 오히려 네. 이재명 정부를 더 잘 설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타협안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시민들의 이익하고 반대로 가지 않도록 적당한 타협안과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네. 그거 해내겠다 이렇게 네.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보세요. 오세훈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싸울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싸운다고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운다고 대통령이 타협하겠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 잘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뭐 그러면 대통령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서울에서 그렇게 만약에 서울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으면 저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배짱은 좀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거 제 개인 생각이니까 네. 개인 제가 생각이지만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네네, 그럼요. 지금 저 같으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 이제 네. 동의하시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절실한 이슈입니다. 서울에서. 네. 네. 그러니까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이슈가 뭐냐? 그리고 시민과 직접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드러내지를 잘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오세훈 이제 그 네거티브를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세훈 네거티브는 그러니까 지금 삶의 변화, 네, 주거 문제 이런 거에서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몇 년 네. 동안 하면서 네. 몇 번씩 하면서 네, 이렇게 세게 큰 게 공격하고 작은 어떤 잘못, 네, 오류 이런 거를 공격한다고 그 표가 정원한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당이잖아, 여당 네. 후보. 그래서 그것보다는 크게 수십 년 아니지 몇 년 동안 했죠. 어쨌든 뭐 한 네 번이나 했어요. 네 번. 네 번 동안 네 네. 번이나 하면서 이런 문제,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게 뭐가 있어. 네, 근데 나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네. 하면서 대안을 여당 후보답게 제시를 하면서 아까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모순되는 거 너 어떻게 할 거야?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금은 소신 있는 모습 보이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남은 시간에 잘 좀 이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확실하게 자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서울시장이 특별시의 시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을 보면 좀 크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크게 이 사람이 크게 나타나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찍으면 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하고도 토론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대통령도 설득하고 네. 하겠네. 이쯤 돼야 좀 더 이렇게 힘을 받지 않을까. 지금 근데 제가 언뜻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다음번에 서울시장 한번 나오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 거기에도 잘 어울리신다는 느낌 들기도 했어요. 지금 아직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은 나왔는데 여성 서울시장은 나오지 못했거든요. 지역구가 경기도. 그거야 뭐 지역구라고 하는 건 뭐 서울로 그 사이에 오셔도 되는 거고, 네,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